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또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1% 이상 빠졌고 다우, S&P 500 이런 순서대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독일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1개월 동안 연장해서 봉쇄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의 속도에 대한 또 이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가는 WTI 기준으로 해서 60달러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57불 40센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지만 파월 의장하고 옐런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증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 다 했던 얘기들인데, 새로운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선 파월은 이랬어요. 물가는 오르겠지만, 인플레는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물가가 오르는데 인플레가 안 온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물가는 오르겠지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력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강한 이제 립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옐런 장관은 그동안 이제 버블 논란이 많은, 그래서 이런 자산이 가격에 폭등하고 이런 거를, 자기는 아직은 버블이라고, 많이 올랐지만 버블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이 세금 문제의 코멘트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거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지만 이 문제가 조금 길게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그런 토픽이 하나가 어제 나왔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역시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봤으니까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락폭을 좁히려고 계속해서 장중에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코스피는 결국 상승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하락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코스닥은 똑같이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코스닥은 기술적으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역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사줬다. 그래서 그게 상승 동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864억을 샀고 기관이 859억. 여기에는 연기금도 일부 참여해서 그렇게 샀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1151억을 코스닥에서 팔았지만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0.79%, 그리고 지수로는 953.82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4,873억을 팔았어요.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8,975억을 샀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4,336억을 팔았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 2,265억을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결국은 3,000을 오늘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이 양시장이 다 기술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코스피는 시가 근방에 이제 종가를 갖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래프에서 십자형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의 십자 모양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다시 60일 이동평균하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을 만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걸 뚫으려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에 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거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거를 보여줘야 기술적으로도 코스닥도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해주신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 또 하고, 대응 전략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는 법을 모르겠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어렵다. 뭐 어떤 분 어느 게 더 어려우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근데 거의 비슷해요.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파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기관이 아니니까 뭐 매도를 먼저 하고 뭐 파생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그 매매의 종결을 우리가 파는 걸로 짓는데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사서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 진행형이니까 그냥 기분만 나쁜 거지 좀 떨어져도 뭐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판다는 얘기는 이걸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이 거래의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파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연말에 그 백만개미 이거 보시고 산업군 이쪽으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해서 포트를 잘 짜갖고 이익이 많이 났대요. 나셨는데 이거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불안하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을 떠나기 전에 늘 불안합니다. 불안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해는 작년이랑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작년은 가지고만 있으면 먹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라면은 그 되게 간단한 거죠. 잘 모르니까 미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익이 났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이익이 나면 불안하면 일부를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팔아놓고 이게 또 올라가니까 그거 괜히 팔았어. 이렇게 아까운 생각을 하시려면 그건 뭐 그러면 못 파는 거죠. 상투에 팔아야죠. 근데 상투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도 벌고 남도 벌고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싸그리 다 먹겠다. 그래서 난 바닥에 서서 상투에 팔겠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시면 일부를 팔아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부 팔아놓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일단 챙겨놨으니까 이익된 거를 더군다나 이익이 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면 일부를 좀 팔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가 30%냐 50%냐 이거는 각자 이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일부를 팔았다는 거는 굉장히 그 다음 매매를 하는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작년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썸네일 위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샵 붙여서 이렇게 종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데 이 종목의 의미가 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쓰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종목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게 요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게 주의를 필요로 하는 종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이 몇천 개 있어도 우리가 저 몇천 개를 매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막 저는 이렇게 만 원 이하짜리 주식이나 뭐 싸구려 주식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웃기지만 뭐 아무거나 사서 돈 벌면 되지만 그래도 뭐 회사다운 거 기업 같은 거 사서 돈 벌 수 있는데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기업 내용이 좋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관찰해라 하는 얘기지 이걸 지금 사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 움직임이 다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다 올랐다가 다 떨어졌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쉬어가는 것도 다 각자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로 어디를 가는데 휴게소가 많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은 데 들어가는 거지. 누구는 뭐 천안 가기 전에 쉬면 안 된다 이런 법 없잖아요.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쉬었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잘 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게 뭐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는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타이밍을 잡는 노력만 하시면 된다. 얘네들을 요주 인물로 관찰하다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타이밍 얘기는 이 말미에 다시 드릴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하죠. 시장은 늘 말씀드려 온 거지만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예, 시장은. 그래서 새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아직도 어두워요. 그래서 지금이 조정기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은 조정기지만 오늘 썸네일 제목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이 조정기지만 석 달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몇 년을 내다보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모은다 이러면 뭐 그게 최고죠. 그런 분은 좀 존경스럽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 일반적으로 봐서 3개월 후를 보고 포트를 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3개월 후를 보고 포트를 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방에 안 사요. 한 방에 안 팔고. 3개월 후에 완성되는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뭐 그런 얘기 가끔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대표 이 축구 선수들 감독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하면 이제 몸을 만들고 있는데 뭐 한 90%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올라왔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죠. 한 3개월 후 지금 조정 기간이지만 3개월 후를 내다보고 포트를 짜기 때문에 3개월 후를 보고 포트를 짜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뭐 서둘러서 한 방에 다 사고 한 방에 다 팔고 이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을 내다보고 포트를 짜서 그게 확 꽃이 만개했을 때 딱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게 이해가 좀 쉽게 되실까 이러는데 지금 사서 내일부터 올라서 바로 먹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3개월 후에 멋지게 필 그 포트를 지금부터 꾸민다. 근데 그 포트 안에 넣는 꽃이 어떤 꽃은 2개월 후에 필 수도 있고 어떤 꽃은 4개월 후에 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3개월 됐다고 아직 피지도 않은 꽃 목을 그냥 다 쳐갖고 뭐 꽃꽂이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내다보고 지금 짜야 그래야 편하게 우리가 이거를 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를 짠다는 얘기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짜놓으면 이거 포트 아니에요. 그거는 포트가 아닙니다. 그냥 같은 거 산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낚시터에 가면 낚시대를 여러 개 들이우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해칭을 한 거 아니에요. 10개 뭐 5대를 피면 이 중에 하나는 걸려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5대 낚싯대가 동시에 뭡니까? 찌가 동시에 팍 이렇게 움직입니까?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찌가 움직였는데 아직 아니야. 3개월 안 됐어. 이러고 이거 안 챕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트는 그런 거예요. 이제 포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의 성격에 따라서 포트 운영도 다 다르게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시간차가 필요하다. 각각의 시간차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짜야지 진짜 슬기로운 개미 생활을 하는 거냐. 어떻게 포트를 짜야 되냐.
저는 이런 거죠.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복잡한 걸 자꾸 간결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자꾸 설명해서 납득하고 이러면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주식시장은 직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복잡한 걸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걸 잘해야 돼요. 간단해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깔때기 같은 거죠. 이렇게 된 걸 좁혀서 딱 해서 결론을 내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딱 두 조각이에요. 지금 두 조각. 뭐예요? 꿈을 가진 성장주, 꿈의 주식. 꿈은 이루어진다. 작년 내내 끌고 왔던,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다행히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이거 어저께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가슴 아픈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뭐, 그래, 좋다. 뭐, 나 일부 처분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가요? 그럼 뭐 또 내일 봐야 알겠지만, 뭐, 그래도 낮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의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과 함께 되는 우리는 이제 뭐 산업주라고 부르는 경영계에서는 그런 이제 두 판으로 지금 이제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물 경기 회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는 왜 이 성장주에 우리가 이렇게 열화 같은 응원을 보내고 그랬었느냐. 작년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쉽게 겪어보지 못하는 패스트 이후에 진짜 되게 세게 겪는 이런 혼란 속으로 꽉 빠져들었잖아요. 그 순간 작년 3월 19일 그냥 주가 내리박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깜깜한 지하실에 갇혔어요. 빛 한 방울도 안 들어, 빛이 없는 깜깜한. 근데 거기에 저쪽에 송곳 구멍만큼 구멍이 나갔고 그걸로 빛이 싹 들어온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빛이 껌껌한 그 지하실에서 본 그 빛은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식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꿈에 열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송곳 구멍만한 데서 들어오는 그 빛도 굉장히 강렬하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 꿈의 주식을 우리가 막 열광해서 사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때 거기서 무슨 뭐 돈을 뭐 이렇게 실체를 따지고 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이제 점차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하실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환해졌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들어오던 그 강렬한 불빛 같은 그런 강렬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뭘 찾아요? 심지어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산업주, 산업 관련, 산업군의 섹터의 주식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꿈의 주식은 환한 후에 보는 꿈의 주식은 또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SDI, 삼성 SDI가 뭐 참고로 PER이 74.7배예요. LG화학은 106.7배입니다. 여러분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꿈의 주식이니까 좀 더 쳐줘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나 이런 거에서 그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매매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다는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만. 오늘 같은 경우도 LG화학은 외국인이 팔았고 SDI는 샀어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꿈을 사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적도 그만큼 뭐 이렇게 높아진 PER만큼은 아니지만 그래 꿈의 주식이니까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하는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이 굉장히 가파른 슬로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따져주면 그게 되면 개는 껴준다 이거예요. 근데 야 이거 밖에 나와 보니까 얘 완전 뻥이었네. 화난 후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화난 후에 보니까 얘 못생겼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주식은 어떻게 해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이즈까지 있으면 이건 더 심각해진다.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감각을. 깜깜한 지하실에 있다가 이제 문을 1층으로 와서 환한 데로 왔는데도 아직도 깜깜한 데 있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은 바뀐 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주도 있어야 되고 산업군 주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포트가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우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소녀가 계란 이구 막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이 계란으로 팔아서 뭐 닭을 사고 닭을 팔아서 염소를 사고 염소를 팔아서 소를 사고 그 다음에 농장 주인이 되고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 갖고 계란이 다 깨진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갖고 걸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탄한 신장로를 걸어갈 때 하고 막 돌이 있는 흙길을 걸어갈 때 하고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은 그런 편편한 보도블록이 깔린 길이었다면 올해는 돌이 막 튀어나와 있는 그런 흙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죠.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되니까 걸음걸이가 뭐예요? 매매 방법이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시지 마라.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발력에서 많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이런 거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브런치 카페에는 제가 거래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할 때 많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주가,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 이 세 개의 상관관계. 이거는 하나만 보면 잘못 봐요. 세 개를 다 같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암만 그래도. 더군다나 공짜인데 왜 안 보세요? 이거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러다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이게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제발 좀 보세요. 그 광고 나오면 그냥 건너뛰기 하고 그냥 보시라고요, 이거. 이거 안 보시면요, 후회하십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그래서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는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트 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걸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해다. 올해는,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서둘지 말고 3개월 뒤에 꽃을 필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조정기에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지시죠? 그렇게 하시자고요. 매일 제가 말씀드리니까 종목을 못 골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는 외국인이 싫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 나는 기관이 싫어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개인이라고 나는 꼭 개인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 뺀 나머지는 다 적입니다. 근데 적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알아야 되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장 정리한 후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